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죠. 잠이 보약이다. 참 익숙한 말 같지만 사실 이 속담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누워도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서너 번이나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들. 그리고 아침이 와도 개운하지 않고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지쳐있는 상태.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저에게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하소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수면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야 오래 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점검해보는 간단한 자가진단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해당되면 마음속으로 1점씩 세어보세요. 첫째,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둘째, 밤중에 3번 이상 깨는 날이 많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다.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수면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면 그 대가가 건강에 10년을 잃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불면을 겪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7년 가까이 짧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무게, 손주의 결혼식이나 증손주의, 첫돌 같은 소중한 순간을 놓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수면은 약보다 더 큰 약이다. 혈압약, 당뇨약, 치매 예방약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제대로 된 잠입니다. 저 역시 올해 90을 넘겼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활기차게 살아가는 비밀은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몇 시간 못 자도 괜찮아.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노년기에도 충분한 깊은 수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수면의 패턴과 리듬이 달라질 뿐이죠. 이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다시 건강한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부딪히며 얻어낸 살아있는 경험이자 실제 삶을 바꿔낸 비밀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밤부터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까지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내 수면 습관을 새롭게 해보자. 바로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건강하고 길게 만들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자는 잠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잠으로 바꾸는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짧아지는 거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시계가 언제 졸리고 언제 눈을 뜨는지 우리의 하루 리듬을 조율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빨라지고 앞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40대에는 밤 11시쯤 졸음이 오고 아침 7시쯤 눈을 떴다고 합시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저녁 80, 90쯤부터 졸음이 몰려오고 새벽 5시 전후로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젊었을 때도 11시 넘어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났으니까 지금도 그 시간에 맞춰야지 하고 억지로 버티십니다. 하지만 이미 몸속의 시계는 앞당겨져 있어서 졸음이 오는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결국 황금의 잠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고 얕은 잠만 이어지다가 새벽에 깨고 맙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 호르몬의 양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70세쯤이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더구나 분비되는 시간도 2-3시간 앞당겨집니다. 그러니 저녁 9시 무렵이 가장 강하게 분비되는 시간인데 그때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결국 좋은 수면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부산에 사는 김영수 어르신, 올해 79이십니다. 평생을 밤 12시 넘어 잠드는 습관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 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겠소? 하고 웃으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새벽 3시쯤 깨면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면 피로가 더 심해졌습니다. 김 어르신께 제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이제 몸의 시계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밤 9시 반쯤에 주무셔 보시죠.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 같다고 하셨지만 2주 정도만 조정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7시간 가까이 깊은 잠을 자고 아침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잠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 몸의 시계가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부터 수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예전 습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몸이 원하는 시간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노년기 수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수면은 결코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여전히 지혜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몸의 시계를 따르실 때 여러분의 밤은 다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저녁 9시쯤 눈이 스르르 감기고 몸이 무거워지는데 아직 잘 시간이 아니지 하면서 억지로 TV를 켜놓고 한두 시간 더 버티다가 결국 11시가 넘어 침대에 눕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에 누우면 잠이 잘 오지 않고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곤 하지요. 사실 그 9시 무렵의 졸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황금 취침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수면을 연구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바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그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절정 시점이 2-3시간 앞당겨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요. 즉 20대에는 밤 11시쯤 가장 강하게 분비되던 멜라토닌이 70대가 되면 밤 9시 전후의 최고조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면 자연스럽게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 쉽게 잠들고 깊은 수면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멜라토닌의 작용이 떨어져서 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얕은 잠만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새벽에 자꾸 깨고 아침엔 개운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최미자 어르신, 올해 75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셨던 분이라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셨지만 은퇴 후엔 밤늦게까지 TV 드라마를 챙겨 보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7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밤마다 서너 번 깨고 아침이면 두통과 피로로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최적의 시간은 밤 9시 반입니다. 그때부터 잠자리에 드셔보세요 하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일찍 자면 너무 일찍 깨지 않을까요? 하며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일주일만 시도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사흘 만에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9시 반에 주무시고 아침 5시에 상쾌하게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 시간이 제일 소중합니다. 머리가 맑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황금 취침 시간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저녁 9시 반이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덕분에 아침 시간에는 연구도 하고 진료도 보며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동료 의사들 중엔 이미 은퇴한 분이 많지만 저는 여전히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밤 9시 취침 습관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내 몸의 황금문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열린다. 그 문을 놓치지 않고 지나가야 진짜 깊은 잠과 회복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김영수 어르신, 올해 79이십니다. 은퇴 전에는 조선소에서 평생을 근무하셨던 분이지요. 성실하고 강인한 체력이 자랑이셨지만 은퇴 후 가장 크게 힘들었던 것은 뜻밖에도 잠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늘 밤 12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그때라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70세가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들면 새벽 3시쯤 꼭 눈이 떠버리는 겁니다. 다시 잠들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 아침까지 뒤척이며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으로 이어졌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고 아침마다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와 상담을 나누시던 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잠 좀 제대로 자고 싶습니다. 약은 먹기 싫어요. 평생 약 한 번에 기대어 산 적 없는데 이젠 잠 때문에 약까지 먹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 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몸은 이미 새로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계에 맞추어 주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밤 9시 반에 잠자리에 드셔보시지요. 아침 5시에 일어나시는 걸 받아들이시면 몸이 점차 회복될 겁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찍 자면 잠이 오겠소? 또 너무 일찍 깨어서 하루가 길어지면 오히려 피곤하지 않겠소? 하셨지요. 그래도 일주일만 실험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사흘은 여전히 뒤척이셨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부터는 9시 반에 잠자리에 들면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곤히 잠드셨습니다. 새벽 3시에 깨는 대신 아침 5시까지 깊이 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침의 얼굴빛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머리가 맑고 가슴이 편안합니다. 어르신이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2주가 지나자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줄여도 될 만큼 수치가 좋아졌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가벼운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잠의 시간이 아니라 잠의 시계가 문제다. 젊었을 때 습관을 고집하기보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할 때 비로소 수면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밤 11시, 12시가 되어야 잠자리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만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단 2주만이라도 취침 시간을 앞당겨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지키며 하루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새로운 수면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데는 단순히 몇 시에 눕느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저녁 시간을 보내느냐가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3시간, 이 짧은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밤을 결정짓는 황금 구간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바꾸고 싶다면 저녁 시간을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깊은 잠을 불러오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시간을 조절하세요. 운동은 건강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대의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체온을 높이고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무거운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 태극권, 수영 같은 운동을 하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한도윤 어르신 70세이십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빠르게 걷는 습관이 있었는데 정작 밤에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옮기시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밤에 깊이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둘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결국 잠이 오는 신호를 방해하는 것이지요. 최소한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TV 대신 책 한 권, 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대화를 권합니다. 실제로 단순히 뉴스를 보는 습관을 줄이고 편안한 음악을 들은 것만으로도 수면 질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절제하세요. 카페인은 몸에서 분해되는데 6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노년기에는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죠. 그러니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술은 잠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합니다. 술 한 잔은 금세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 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꾸 깨고 아침이면 더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넷째, 저녁 루틴을 만드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를 시작하지요. 예를 들어 저녁 8시쯤 조명을 조금 낮추고 따뜻한 샤워로 몸을 풀고 허브차를 마신 뒤 가벼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뇌에게 보내는 잠자리에 들 준비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런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면 누웠을 때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TV, 운동기구, 잡동사니는 치워두시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활용하고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외부 빛은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로 차단하고 소음이 심하다면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78세 임미영 할머니는 침실에 TV를 두고 주무시기 전까지 뉴스를 보곤 하셨습니다. TV를 거실로 옮기고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추신 뒤부터는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숙면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은 노력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준비시켜야 선물처럼 오는 것입니다. 저녁에 3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깨면 억지로 눌러앉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르게 고쳐도 때로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밤이 있습니다. 몸은 지쳤는데 눈은 말똥말똥,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새벽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더 커지지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오늘도 잠 못 자겠구나 하며 체념하거나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태도가 불면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싸우지 말고 달래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불면의 밤 응급 키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분 룰을 기억하세요. 침대에 누워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그렇게 있으면 뇌가 침대는 불안한 곳이라고 기억해버립니다. 이럴 땐 조용히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뜨개질, 따뜻한 무카페인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졸음이 다시 밀려올 때 침대로 돌아오면 훨씬 수월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둘째,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을 활용하세요.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 중 하나가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번 정도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집니다. 또 하나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 종아리, 허벅지, 복부, 어깨까지 각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온몸이 이완되면서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셋째, 생각 멈추기 기법을 써보세요. 불면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의 꼬리입니다. 누우면 과거의 후회, 내일의 걱정이 꼬리를 물며 머리를 가득 채우지요. 이럴 때는 종이에 떠오르는 걱정을 모두 적어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문제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생각하겠다. 그 순간 뇌는 안심합니다. 걱정을 잠시 미뤄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전주 완산구 이은자 할머니 76세는 밤마다 자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걱정을 적고 내일 생각하기로 약속한 후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1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자연수면 보조제를 활용하세요. 수면제를 쉽게 찾으려는 분들도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보조제를 활용해 보세요. 쑥차, 캐모마일차, 라벤더 오일 등은 오랜 시간 동안 불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쑥차 한 잔은 몸을 편안히 데워주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낮잠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낮잠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을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길이입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에서 30분 이내로만 주무시면 됩니다. 이보다 길거나 늦으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 5가지 응급 키트를 활용하면 불면의 밤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잠 못 드는 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미리 알고 있으면 불면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손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혹시 잠이 오지 않더라도 기억하세요. 억지로 눌러앉아 괴로워하지 말고 부드럽게 몸과 마음을 달래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찾아오는 잠을 훨씬 편안히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 지면 눕고 해 뜨면 걷다. 여러분, 세상에는 유난히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블루존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가 대표적이지요. 이곳의 노인들은 90세, 100세가 넘어도 여전히 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며 아침을 활기차게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식단도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블루존의 노인들은 대부분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서 6시에 일어납니다. 자연의 빛과 함께 자고 일어나는 생활을 수십 년간 이어온 것이죠. 예를 들어 일본 오키나와의 한장수 마을에서 조사한 결과 100세 이상 어르신의 93%가 밤 9시에서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 무렵 상쾌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공 조명이나 전자기기에 방해받지 않고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눕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리듬. 이것이 곧 장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들 노인들의 저녁 루틴입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허브차를 마시거나 가족과 담소를 나누고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에서는 취침 전에 직접 딴 허브로 차를 끓여 마시는 문화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잠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특히 이카리아 지역에서는 짧은 낮잠을 즐깁니다. 보통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에서 30분 정도 눈을 붙이는 시에스타 문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은 심장병 위험을 30% 이상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잠은 깊게, 낮에는 짧게. 이 단순한 리듬이 건강 수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제가 만난 장수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요? 제주 구자읍에 사는 문칠성 어르신, 올해 83입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평생을 농사짓고 살아오신 분인데요. 저녁 8시 반이면 이미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십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텃밭을 둘러보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가벼운 체조와 명상을 합니다. 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늦게까지 일하고 술자리도 많았지요. 그런데 70 넘어서부터는 해가 지면 그냥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니 허리 통증도 줄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지에. 여러분, 장수 지역의 노인들이 특별히 건강 비법을 숨겨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연의 리듬을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해가 지면 불필요하게 깨어있지 않고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하는 단순한 생활. 그리고 취침 전 마음을 가라앉히는 조용한 의식. 그 결과 그들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지치지 않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라도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불을 끄고 하루를 정리하며 몸을 눕혀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래 사는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해 지면 눕고 해 뜨면 걷는 것. 그 단순한 지혜 속에 장수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첫 페이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의 수면이 왜 중요한지, 또 언제 자야 가장 건강에 이로운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14일간의 작은 도전입니다. 1주 차 몸의 시계 맞추기. 첫째 주에는 취침 시간을 15분씩 앞당겨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첫 사흘은 10시 45분, 그 다음 사흘은 10시 30분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새벽 5시에서 6시 무렵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몸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2주 차 생활 습관 정착. 둘째 주에는 저녁 3시간 관리를 집중하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고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카페인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루틴을 만듭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정리합니다. 불면의 밤이 찾아온다면 20분 룰과 호흡법, 생각 멈추기 기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기억을 심어줍니다. 잠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안심의 신호 말입니다. 작은 기록의 힘.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수면 일기를 권합니다. 잠자리에 든 시간, 깬 시간, 아침 기분을 간단히 기록해 두는 것이지요. 2주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빨리 잠들고 있구나. 아침이 한결 상쾌해졌구나. 이런 자각은 큰 힘이 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정계순 할머니 74세는 2주 도전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기록하며 작은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밤새 한 번도 안 깼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맑아 보이더군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에서 저는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몸이 회복된 것뿐 아니라 마음도 다시 젊어지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부터의 14일은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잠을 되찾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기억력이 살아나며 아침이 가볍고 하루가 활기차게 변합니다. 저는 올해 90을 넘겼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연구를 하고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그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매일 밤 9시 반 취침, 새벽 4시 반 기상이라는 단순한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이렇게 다짐해 보시지요. 오늘은 내 인생의 첫 페이지다. 오늘부터 나는 내 몸의 시계를 따라 살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남은 세월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의 비밀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